구독? 12 발행을 하기로 했어요. 시총이 뭐 5조가 넘으니까 10%도 안 되는 금액이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3천억이면 12 치고는 꽤 큰 상당량이고 3천억 12 발행을 좀 호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12 쪽을 엄청나게 깊게 연구한 또 매자닌 전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12에 대해서 왜냐면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은 아마도 12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저번 주에 또 미국 아마케 표지 논문에 실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팩사백에 대한 효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왔는데 그 얘기도 조금 하려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신라젠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 갑자기 다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신라젠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지만 망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충분하게 버틸 여력이 되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상증자라든지 CB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한 1, 2주 지났나요? 12발행 3천억을 하게 됐고 3천억이면 사실상 신라젠이 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지금 신라젠이 갖고 있는 자금을 봤을 때 202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신라젠 팩사백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이다. 3상이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자금 마련은 하면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3천억이 성공적으로 발행이 돼버리면 순식간에 지금 생존 기간은 미니멈 7년이 되죠. 원래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이번 12 3천억 발행 정도면 5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연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가남 3상에 대한 게 실패를 하더라도 팩사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걸로 보고 그리고 이번 학술지에 실린 것도 가남에 대해서 실린 게 아니고 신장암 쪽에 대해서 실렸죠. 신장암 쪽은 지금 일상 중이에요. 일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이는 남았지만 G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좀 많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40% 정도 G를 상대로 실험했을 때 신장암에 걸린 G의 한 40% 정도 완치까지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전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85만 원은 어떻게 구한 거냐,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맨 처음 신라젠 영상 올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이 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야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거래되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걸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상장 회사는 가격이라는 게 첫 번째 정해지는 게 IPO죠. 당연히 IPO예요. IPO 때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IPO를 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상장이 되면 IPO 가격의 최대 10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 가격이 만원이라면 9천원부터 2만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돼서 그때부터 가격을 이제 형성하는데요. 가격이라는 건 당연히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항상 기업의 가격은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고정적으로 실적하고 동일하게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항상 괴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의 심리 때문에 그렇고 왜냐하면 가격보다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항상 괴리는 벌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원래 주가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적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회사의 주권을 사고 파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IPO 했던 15,000원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3상을 통과해서 팩사백 가남 3상을 통과해서 넥사바와 비교를 해서 가격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때 예상 매출액과 보통 초창기 때 잡아주는 게 PSR 30 정도, 퍼는 100 정도 잡아줘요. 그래서 나온 가격이 45,000원. 이게 제가 85만원 얘기 드린 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85만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PSR과 퍼가 좀 낮게 잡혀요. 초창기처럼 고평가를 잡아주진 않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38만 5천원. 그리고 PSR로 계산을 하면 18만 3천원 나와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때가 팩사백 만약에 팩사백 가남 쪽으로만
완성이 되고 뭐 그 다음번은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팩사백이라는 것 자체가 줄줄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어차피 비슷한 효능을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가남까지예요. 그래서 2030년대가 이제 최고. 왜냐면 이때까지 만약에 2020년에 임상 3상이 통과되면서 시판이 된다고 치면 특허 기간은 10년 주죠. 특허 기간은 10년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에 3상이 통과해서 시판이 된다고 치면 2030년이 이제 신라젠 팩사백에 대한 걸로는 최정점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PSR은 5 정도 잡아주고 퍼는 35 정도. 그래서 나온 수치가 이제 PSR로 했을 때 38만 8천 원, 그리고 퍼로 했을 때 81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가격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이러저래 뭐 반박의 얘기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사실 뭐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면 끝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냐? 팩사백만 그냥 뭐 가남 치료제로 쓰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가남 총 환자 수와 그거에 대한 증가율 그리고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 뭐 그런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제 계산에는 뭐 아주 미니멈 잡으면 38만 원이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85만 원. 그 이상 가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 12 얘기를 해보면 아직 공시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공시가 나오면 정확한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전환사채 발행 공시와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사채고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만기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해서 가져갈 수 있고 키움증권이 신라젠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원금 3천억과 주식 중에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공시가 나온 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지금 기사 내용대로 보면 이표금리 연 1%, 만기 수익률 연 4%라고 써놨는데 오류가 있어 보여요. 뭐 이표금리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표라는 얘기보다 보통 표면금리라고 표시하거든요. 보시면 표면금리. 그래서 표면금리 1%, 표면금리 1%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권의 기본 처음에 정해져 있는 가격에 대한 이자, 정해진 이자예요. 그래서 연 1%, 만기 수익률은 연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만기 때 총 금액을 표시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추해 보는데 아마도 4년 만기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에 기사를 토대로 아마 제 추측이에요. 뭐 정확한 거는 공시가 나와봐야 알고 그리고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행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처음 발행 날짜부터 만기일이 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 정해지는데 아마도 만기 수익률이 연 4%에 표면금리가 1%인 걸 봐서는 아마도 4년이겠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발행을 한다고 치면 2023년이 만기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20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보통 대개 전환사채는 원금 또는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대개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년을 잡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환 청구 기간 때 주식 또는 원금으로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전환 청구 기간이 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실상 묶어놓는다 보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의 옵션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옵션이 기본적으로는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신라젠이 되겠죠. 신라젠에서 자기들이 발행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돈을 조달받고 자금을 조달받고 주식이나 이자를 줄 권리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옵션을 달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채무자들도 자금을 조달받긴 하지만 경영권 확보 때문에 콜옵션을 다는 경우가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콜옵션이 뭐 없을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이거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억 중에서 만약에 50%를 콜옵션을 다한다. 그러면 1,500억에 대해서는 채권자 그러니까 키움증권 마음대로 주식하고
자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콜옵션에 대해서는 신나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콜옵션이 50%다. 그러면 3천억을 빌렸지만 1,500억에 대해서는 내가 주식으로 안 주고 그냥 원금을 주면서 상환해버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콜옵션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콜옵션이 높을 경우 아무래도 그러니까 채무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금 조달은 필요하지만 회사의 주식, 자기의 기업 가치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옵션을 다는 거니까 보통은 콜옵션이 높을수록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보죠. 일단 콜옵션이 어떻게 달리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기 때까지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아까 전환 청구일이죠. 전환 청구일 이후에 풋옵션을 사용해서 원금 회수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저희 개인들이 이런 전환사채에서 채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리픽싱이에요. 키움증권이 신나진 주식을 얼마에 받아갈 수 있고, 키움증권이 지금 뭐 한 7만원 정도 신나진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전환 청구가가 7만원이라고 계산을 해요. 7만원인데, 보통은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리픽싱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리픽싱이 뭐냐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행사 가격을 낮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돈을 빌려주면서 주가가 엄청 높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 빌려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싼 가격에 주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채무자인 이제 자금을 조달받는 신나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을 때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통은 리픽싱이라는 계약을 달아요. 리픽싱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대개 뭐 70%, 80%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7만 원에 키움증권이 나중에 신나진의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보통은 리픽싱이 70%다 하면 주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최대 49,000원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픽싱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전환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계약에 따라서 한 달 단위로 가격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3개월 단위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리픽싱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전환 청구 기간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이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환사채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메자닌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자산운용사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투자법이에요.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투자법이긴 하지만 초창기 때는 좀 약간 센세이션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 그러니까 보통은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하니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원금도 보장되면서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실 투자 방법이에요. 왜냐면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도나면 정말 최악인데 그러면 최악인데 사실 상장회사가 부도까지 나는 경우는 드물죠. 상폐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상폐 된다고 해서 채권 회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만약 이자가 적다고 하면 이자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2배 올라간다. 2배 올라가면 그만큼 주식으로 전환해서 극대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5개 중에 1개는 가거든요. 그리고 뭐 4개는 적당 수익률 내고 그리고 한 20개 중에 1개 정도 부도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개 중에 1개 정도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뭐 한 3, 4개 정도는 정말 많이 가요. 지금 이런 토박스 코리아 이런 것도 다 전환사채가 껴있는 이런 매자인 투자법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뭐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 두올산업 같은 경우가 한 3배 정도 갔죠. 3배 정도 올랐고, 예전에 헤더파워웨이. 지금은 상폐돼서 없어졌는데, 이 매자인 투자를 했던 기업은 한 5배는 먹었어요. 그리고 키움증권도 있었어요. 키움증권도 매자인 투자를 감행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채무자였던 거죠. 키움증권이 이제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전환사채로. 근데 그 당시에 한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사실상 자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이 세부사항이 나오고 나면 아마도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말 부도가 날 것 같은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3천억이라는 거는 정말 신라젠은 부도 날 일은 없다. 이거는 뭐 확실한 얘기 같고. 그리고 신라젠 입장에서도 지금 3천억을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자금을 땡겼다는 얘기는 장기간 롱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문은상 대표의 임원 보수를 얘기하면서 제일 오래 가는 게 좋다. 뭐 임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게 최대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롱런을 위해서 지금 이 정도 뭐 7년을 버틸 금액이면 지금 이제 일상 중인 그러니까 심장암 그 임상 시험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이미 조달했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라젠에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는 생길 거다. 그리고 뭐 제일 짧게 남은 게 이제 앞으로 한 2년 안에 쇼분할 임상 3상을 갖고 있는 가난 부분. 그 연구 내용 학술지 실린 것도 보면 이 부분이 실린 거예요. 지금 3상에 대한 내용이 실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린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로 보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된 거 봐서는 조만간에 위아래든 한 번은 좀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요새 신라젠의 차트가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뭔가 방향을 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얘는 거의 소형주에서만 나오는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마 상방을 볼 텐데 당장에 한 번쯤 제가 전환사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대부분 리픽싱은 조금 하고 가더라. 리픽싱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위로 쳐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리픽싱을 한 번이라도 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같은 돈을 내고 주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던 뭐 미리 확보를 해서 작전을 한 번씩 걸던 보통은 대부분 한 번씩 리픽싱을 위해서 가요. 지금 그래서 신라젠 대차장고 봐도 거의 최상급으로 꽉꽉 채워놨죠. 이 대차장고를 모은 거는 아마도 주가 한 번이라도 이 리픽싱을 한 번이라도 조금 만들고 갈 거다. 일단은 정확한 거는 모든 게 다 공시가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 나오면 한 번 더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추측한 내용이어서 전환사채의 기간은 아마 4년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 이거는 뭐 자금을 빌려줘서 이자를 먹으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뭐 100% 확신하고, 그래서 분명히 주식을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옵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